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4학년도 고입 전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시 교육청 고입 강사 이동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인천 논현중학교 3학년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테마는 크게 이제 5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 중요한 올해 변경된 사항 안내, 그리고 유의할 사항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3가지는 뭐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씩은 달라진 게 있는데요.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2028, 지금 현재 중2 학생들한테 적용될 2028 대입 시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중3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2가지가 이제 변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올해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봉사활동 점수는 봉사 시간과 상관없이 기본 점수 4점을 만점을 전부 다 부여를 합니다. 가산점은 물론 뭐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올해는 재학생이든 전입해온 학생이든 재취학생이든 모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봉사 점수가 전부 다 4점 만점이 부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 지금 현재 중3 학생부터 새롭게 편성된 1학군부터 6학군까지 6개 학군으로 이제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학교군은 이제 1, 2, 3, 4 공동학교군이 있습니다. 네, 봉사활동은 좀 전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올해는 3년 모두 4점 만점이 부여가 되고, 가산점은 이제 학교별로 가산점 규정에 의해서 부여가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 각 학년별 봉사상을 받은 경우 이 봉사활동 영역에서 1점의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올해 가장 크게 변화된 거죠. 학교군을 좀 더 작은 단위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뭐 남동구에 살았던 학생들이 1학교군이 굉장히 넓어서 뭐 제물포고, 선인고, 동산고, 아니면 연수고나 뭐 연수여고, 방문여고 다 갈 수 있었지만, 올해는 이제 남동구에 있는 학생들은 이 남동구에 해당하는 이 학교들, 남학교 7개, 여학교 6개, 여기만 이제 필수 선택이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저는 인천여고에 가고 싶어요. 못 간다는 거죠. 주소가 남동구로 되어 있는 경우 연수구에 있는 학교는 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뭐 동산구에 가고 싶은데요 라고 하더라도 주소가 남동구로 된 학생은 동산구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크게 6개의 학교군으로 되어 있고요. 서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서구가 다 합쳐져 있었지만 이제 아라뱃길 남측과 아라뱃길 북측으로 이렇게 나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중3 학생부터 적용이 되고요. 필수라고 되어 있는 곳은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지원을 해야만 원서 전송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가고 싶지 않은 곳을 한 곳을 빼면은 원서 전송 버튼을 눌러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수 학교는 전부 다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선택 학교는 이제 올해는 이제 예전과 다르게 선택 학교 중에 원하는 학교 개수만큼 지원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선택 학교 중에 나는 여기에 있는 학교 중에 원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전부 다 지원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수 학교만 지원할 거야. 이것도 된다는 거예요. 올해부터는. 자, 그래서 그 예시 자료로 이제 예를 들어서 3학교군 학생 중에 뭐 필수 학교만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학생은 7개 학교, 1지망부터 7지망까지 지원해야 되고, 여학생은 6개 학교를 지원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포스코거나 뭐 미추홀이거나 국제고에 지원한 학생은 1지망에는 특목고, 그리고
나머지 필수 학교를 모두 다 지원하기 때문에 한 칸씩 뒤로 가겠죠. 그래서 남학생은 1지망부터 8지망까지, 즉 2지망부터 8지망까지는 일반고를 쓰고 1지망은 특목고, 여학생도 역시 1지망의 특목고를 쓰고 나머지 6개 학교를 채우다 보니까 이제 7지망까지 쓰게 되겠죠. 그리고 3학교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학생은 선택 학교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냥 3학교군 여학생은 전부 다 1지망부터 6지망까지만 지원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후기 특목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그 1지망의 특목고가 오면서 7지망까지 쓰게 돼서 아주 심플합니다. 여학생은. 근데 남학생은 이제 지금 선택학교가 3군데나 있죠. 이렇게. 그래서 나는 이 중에 인천고만 선택하고 나머지 7개 학교를 쓸 거야 라고 하시면 그 1개 학교만 추가로 인천고 포함해서 8개 학교를 본인이 원하는 지망 순으로 1지망에서 8지망까지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특목고를 쓸 경우에는 1지망의 특목고, 나머지 2지망부터 9지망까지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제고하고 인천고 요 2개만 쓰고 제1고는 안 쓰겠습니다 하면은 그렇게 쓰셔도 돼요. 2개 학교랑 위에 7개 학교에서 총 9개 학교를 1지망부터 9지망까지 쓰면 되고 3개의 선택 학교까지 다 쓰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하나도 안 써도 되고 전부 다 써도 되고 하나 써도 되고 2개 써도 되고. 자, 그 다음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의사항 크게 이중 지원과 일반고 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 지원은 큰 틀로 보시면 내가 전기고에 가고 싶다면 전기고 중에는 한 군데만 지원을 해야 된다는 큰 틀이고요. 나는 전기고는 안 가고 그냥 후기고에 일반고만 지원하겠습니다 하면 역시 후기고 중에 한 군데만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후기고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섬 지역에 있는 후기고가 있고 인천 시내에 있는 학교가 있고 또 전국 단위도 있는데 그 3가지 중에 이제 한 군데만 써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전기고 중에 한 군데만 써야 되는데 이때 타시도에 있는 고등학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타시도에 있는 특성화고를 쓰는 학생은 인천 시내에 있는 특성화고는 이제 쓸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기고에 뭐 과학고도 있고 예고도 있고 특성화고도 있지만 이 셋 중에 한 군데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천 예고에 원서를 썼는데 불합격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 나 인천 대중예술고 지원할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고도 전기학교고 인천 대중예술고도 전기학교인 특성화고이기 때문에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그거랑 상관이 없이 원서를 한 군데만 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어디든 한 군데 합격하는 순간 다른 학교에는 절대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합격하고 나서 저는 등록금 뭐 교복비 안 낼 거예요. 합격했지만 입학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한 경우에도 일단 합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올해는 당해 연도에는 다른 학교에 절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강화에 있는 산마을고는 이제 대안학교지만 특성화고 대안학교라서 큰 틀에서 특성화고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역시 산마을고에 합격한 학생은 후기 학교인 일반고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특성화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기고에서 예외는 이제 마이스터고는 원서를 집어넣고 불합격하는 경우에 특성화고에도 또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마이스터고 2군데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주에 있는 공군 항공과학고가 마이스터고인데 여기에 지원한 학생은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인천에 있는 인천해사고나 인천전자마이스터고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불합격했어도 특성화고 일반 전형은 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외로. 역시 타시도와 상관없이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국조리과학고 특별전형에 원서를 넣었는데 불합격했다. 그럴 경우 그 학교 일반 전형에 넣어도 되지만 일반 전형은 그냥 저는 강화에 있는 한국 글로벌 셰프고 일반 전형에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는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시도에 있든 인천에 있든 그냥 전부 다 인천에 있는 특성화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특별 전형 한 군데, 그리고 불합격하면 일반 전형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중 지원이 유일하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게 학력 인정 학교. 우리 인천에는 저 부평 시장역 쪽에 이제 인천 생활예술고가 있어요. 거기 학교랑 영재학교는 합격했더라도 일반고나 특성화고에 지원할 수 있어요. 이중으로. 그 다음에 정기고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후기고에 다시 도전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후기고에 지원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후기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시도든 인천이든 전부 다 인천 안에 있는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중 지원 금지 적용이 이제 됩니다. 역시 정기고와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평준화 일반고, 그냥 인천 시내에 있는 보통 인문계고라고 하죠. 인문계고등학교랑 특수지 일반고는 이제 강화나 아니면 영종도에 있는 그런 섬 지역에 있는 학교가 특수지 일반고고요. 전국 단위 일반고는 이제 공주사대부고 같은 이러한 세 군데 학교 중에서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상관없이 원서를 한 군데만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종고에 원서를 집어넣는 학생은 인천 시내 일반고에는 원서를 넣을 수 없고요. 공주사대부고에 넣는 학생도 역시 인천 시내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에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통고가 이제 인천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 남학교 제물포고 부설 방통고, 인천여고 부설 방통고가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학생도 역시 인천 시내에 있는 일반고에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준화 일반고에 합격한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학교든 합격하는 순간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평준화 일반고에 합격하는 경우 후기 특목고 추가 모집에도 역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후기 특목고에 나중에 지원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후기 특목고 아까 뭐 포스코고나 뭐 미추홀외고나 국제고에 지원 1지망에 쓰고 나머지 일반고를 지원하지 않은 경우, 당연히 지원 안 했으니까 일반고 합격 발표가 안 나겠죠. 그 경우에는 후기 특목고 이제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올해 2차 선호도 조사 결과 미달인 그 후기 특목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뭐 특성화고나 특수지 일반고밖에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나중에 1월에 추가 모집할 때요. 자, 후기고도 예외가 있어요. 후기 특목고 지원자는 2지망부터 끝지망까지 평준화 일반고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할 수 있고요. 전국 단위 자사고, 포스코고나 하늘고처럼 천안 북일고는 이제 자사고거든요. 이러한 학교에 지원한 학생은 역시 1지망의 천안 북일고, 2지망부터 끝지망은 인천 시내 평준화 일반고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한민고에 이제 군인 자녀 전형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이중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한민고에 지원을 하고 인천 관내에 있는 인천 시내에 있는 일반고에 지원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한민고에 합격할 시에는 이제 인문계고에 지원한 명단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정기고와 지금 말씀드리는 후기고 모두 불합격하더라도 1월에 추가 모집에 또다시 이제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때 또 미달인 특수지 일반고, 섬지역에 있는 일반고나 미달인 특성화고 이렇게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학교를 이제 지원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사고인지 전국 단위 일반고인지 비교하는 게 이제 학교 알림이 네이버에 쳐서 해당 학교명을 쳤을 때 일반고라고 뜨면 이게 전국 단위 일반고고요. 자율고라고 떠 있으면 이게 이제 자사고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율고로 되어 있는 학교는 1지망에 자율고인 뭐 천안 북일고 쓰고 2지망부터 끝지망은 인천 시내에 있는 일반 평준화 일반고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섬 지역에 있는 학교도 지원을 하면 우리 인천 시내에 있는 일반고에 지원 못 하듯이 전국 단위 일반고도 뭐 공주 사대부고도 섬 지역에 있는 학교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 지원하는 순간 평준화 일반고에는 지원할 수 없다. 자, 일반고 지원 시 유의사항입니다. 체육 특기자도 반드시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나이스에서 원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는 원서를 담임선생님이 작성하지 않고요. 특수학급 담당 선생님이 따로 처리를 하십니다. 그다음 지체장애인 심사 신청 기간 내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거기서 승인을 받으면 가까운 학교에 일지망으로 이제 배정이 되는 그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쌍둥이 지원자는 일지망부터 끝지망까지 똑같이 써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원서 전송은 이제 동부, 북부, 광화는 12월 7일, 서부와 남부는 금요일 12월 8일 날 원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6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기 특목고 1월 추가 모집 지원하려면 평준화 일반고에 지원 안 해야 되지만 올해는 전부 다 이제 2차 선호도 결과 전부 다 초과돼서 추가 모집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천 시내에 있는 학생이 영정고에 이제 지원을 할 경우 작년부터 지금 현재 고1 학생들부터 섬 지역에 있는 학교에 한 학기 고1 한 학기를 다녀야만 2학기 때 인천 시내 일반고로 전학이 가능합니다. 자, 고등학교 종류는 크게 전기고와 이제 후기고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고에서 한 군데, 후기고에서 이제 한 군데를 넣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전기고에 먼저 마이스터고. 마이스터고는 이제 공무원 채용할 때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출신자들끼리 경쟁하는 제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대학교 갈 때 마이스터고 졸업하자마자 대학교 갈 때는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특성화고 학생끼리 경쟁해서 대학을 가는 그런 제도가 있지만 마이스터고는 그거는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천에는 두 군데의 마이스터고가 있는데요. 인천 전자마이스터고와 인천 해사고가 있는데 둘 다 소변 검사를 통해서 흡연자는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인천 전자마이스터고 지금 진행 중인데요. 여기 특별전형에 지원하려면은 반드시 영마이스터 학교 수료를 했거나 아니면 사회통합 전형자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내신 점수는 이제 국영수, 과학, 사회를 보고요. 사회는 이제 사회, 역사, 도덕 중에 더 좋은 점수를 입력하게 됩니다. 인천 해사고는 여학생은 이제 6명 이내로 선발하고요. 내신 성적은 사회, 역사, 도덕 중에 역사 점수만 반영을 하고요. 없을 경우에 인접학기 3학년 1학기 때나 2학기 때 없으면 2학년 때 역사 성적으로 이제 반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인천 해사고는 일반 전형을 90% 뽑고요. 특별 전형을 약 10% 정도밖에 안 뽑습니다. 전자마이스터고는 이제 이러한 특별 전형이 40%, 일반 전형이 60%고요. 자, 인천예고는 서류와 실기를 보는데요. 교과 성적은 이제 과학을 보지 않습니다. 국영수의 사회 쪽, 사회, 역사, 도덕 중에 우수한 과목 점수를 반영을 하고요. 3학년 1학기 성적까지만 반영을 합니다. 우선 선발은 이제 실기가 매우 뛰어난 학생은 성적이 낮더라도 합격하는 이러한 과별로 그 선발 인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술과만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리더라도 성적이 매우 우수한 경우 무조건 합격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자, 특성화고는 이제 29개 마이스터고까지 합쳐서 이제 직업계고라고 하는데요. 종류를 좀 이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제학교는 이제 고2, 고3 때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뭐 한 50만 원 정도 받으면서 일주일에 뭐 이틀은 일하러 가고 나머지 3일은 학교에서 뭐 공부를 하고 고3 때는 3일 일하고 이틀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군 특성화 과정은 이제 각 학교별로 이제 군 특성에 맞는 하사관을 지원할 때 시험 보는 그러한 과목들을 이제 미리 배우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 학교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성화고 학생들은 이제 특성화고 졸업자끼리 경쟁해서 대학에 가는 특별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직자 특별 전형은 이제 3년 이상 일단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수능 없이 서류와 면접으로만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마이스터고 학생도 이제 해당됩니다. 맨 밑에도 역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자만 경쟁해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특성화고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류는 이제 전체 직업계고라고 하는데요. 특성화고 27, 마이스터고 2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초록색은 남녀공학인 학교고요. 빨간색은 여학교, 파란색은 남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2024학년도 이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과가 이제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자녀가 컴퓨터 쪽을 좋은지, 뭐 건축 쪽에 관심이 있는지, 뭐 디자인 쪽에 관심이 있는지 이게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이제 복사본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시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거든요. 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뭐 건축이다 그러면은 건축과가 있는 학교들, 뭐 인천기계공고의 도시건설정보과, 부평공고의 스마트건설 이러한 과가 있고, 뭐 IT 쪽으로 관심이 있다면 각 학교별로 어떤 과들이 IT나 컴퓨터에 관련이 있는지 컴퓨터 관련 학과들이 이렇게 옆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 뭐 디자인 이런 식으로 각 분야별로 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 복사본을 만들어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글 시트 자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특성화고 분류라는 두 번째 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자세하게 뭐 공업 쪽, 상업 쪽, 뭐 이쪽에 어느 학교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각 학교별로 무슨 과들이 있는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특성화고를 이제 구체적으로 검색을 하고 싶으시면은 주소창에 인천직업계고.kr을 치시면 이렇게 직업계고 현황을 누르시면 어떤 과들이 있는지 알 수 있고요. 학교 홍보 동영상을 누르시면 각 학교별로 홍보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계고 현황을 보면 지도에 이제 각 지역에 어떤 학교들이 있으며 그 학교를 클릭을 하면 어떤 과들이 있고 그 과 소개 자료 리플렛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자세하게 특별 전형이나 일반 전형 무슨 각 과별로도 역시 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각 과들이 나와 있고요. 뭐 특별 전형 안내나 일반 전형 안내, 학과 소개, 그 다음에 뭐 입학 설명회가 언제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후기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후기고는 이제 크게 평준화 일반고, 특수지 일반고, 후기 특목고가 있는데요. 여기 후기 특목고는 이제 아까 전에 예외라고 했죠. 그래서 후기 특목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평준화 일반고의 이지망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배정 방법은 이제 평준화 일반고는 선 지원 후 커트라인 합격생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이제 배정이 되게 됩니다. 이때 끝지망까지 모두 지원을 해야 되고요. 끝지망까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학 희망서 작성 요령도 잠시 후에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지망 근거리 배정은 없고요. 전부 다 추첨입니다. 추첨. 그 다음 배정된 다음에 재배정은 없고요. 공동학군에 배정될 경우에는 이제 그 학군 내에서는 전출이 불가합니다. 그 다음 영지망은 지금 현재 인천예일고의 예술중점, 즉 미술중점 학급만 있고요. 중점학교 현황도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 내년 1학기 8월 말 기준 신규 아파트에 입주할 경우에는 입주 예정 확인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그쪽 해당 학군으로 고등학교를 가고 싶으신 경우 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대상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고 커트라인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차 선호도 결과입니다. 1차 선호도 결과 일반고 정원이 이제 인천에 18,049명을 이제 모집을 하는데요. 인천 전체 중3 학생 수가 지금 현재 25,909명이고요. 일반고에 지원한 자는 이제 21명만 초과됐지만 외국 국제고 자사고나 뭐 과학고나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여기에 이제 불합격하는 학생들은 특목고 불합격하는 학생은 당연히 이제 일반고에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 인원까지 합치면은 총 1275명이 이제 초과가 됐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평준화 일반고 인문계고 정원이 18,049명인데 아까 그 초과된 인원까지 합치면은 인문계 가겠다는 학생이 지금 19,324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석차 백분율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내신 성적을 내면 그 석차 백분율이 가장 작은 숫자인 학생들부터 1등부터 쭉 줄을 세우면 19,324등까지 줄이 세워지는데 그 중에 1등부터 18,049등까지가 합격이고요. 18,050등부터가 이제 불합격이란 뜻이에요. 이때 18,050등 하는 학생이 뭐 석차 백분율이 98%다. 그럼 그 해 남학생 커트라인은 98%. 그리고 그 등수에 해당하는 여학생이 만약에 뭐 96%다. 그러면은 여학생 커트라인이 96% 이런 식으로 이제 커트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 중에서 미달인 학교는 성적 낮아도 운이 좋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일단은 지원자 19,324명을 성적순으로 쫙 세워서 18,049등까지만 합격시키고 그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뺑뺑이라고 하죠.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거지 18,050등 이후인 학생은 아예 그 추첨하는 인원에서 제외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이제 2학기 때 2차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1차 선호도에 비해서는 이제 일반고 초과되는 인원이 약간 줄었어요. 그렇더라도 지금 특목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710명이 오버가 돼서 총 과학고나 영재고까지 합치면 983명이 이제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983명이 이제 불합격할 예정이에요. 인문계가 지금 18,049명 정원인데 19,032명이 지원하기 때문에 역시 성적순을 쭉 세워서 18,050등부터는 이제 불합격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작년처럼 제가 데이터를 넣어서 예상 커트라인을 이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해본 결과 2차 선호도 결과
983명이 아까 초과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인천 중3 학생 수 25,984명 중에 983명이 약 3.78%에 해당되기 때문에 100%에서 이제 빼면 약 96%가 나와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이게 작년 자료예요. 작년 3차 선호도 때 516명이 이제 초과가 됐는데 그때 이제 따져봤더니 약 98%가 나왔는데 실제로 최종 커트라인이 남학생이 98%가 나오고 여학생은 그거보다 좀 더 센 96%에서 커트라인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2차 선호도 결과를 분석을 하면 남학생은 96%, 여학생은 94%가 이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제 데이터만을 기준으로 했고요. 나중에 올해는 이제 3차 선호도랑 4차 선호도까지 하고 최종적으로 진짜로 이제 지원을 하는 학생 수에 따라서 커트라인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2차 선호도 결과 데이터만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1지망부터 끝지망까지 어떻게 진학 희망서를 작성하는지 그 예시 자료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3학교군 같은 경우에는 필수 학교가 있고 선택 학교가 있는데 남학생만 이제 선택 학교가 있다겠죠. 이 최선의 방법과 최악의 방법이 있는데요. 최선의 방법은 이제 일단은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1지망에 쓰고 2지망이 제일 중요해요. 이 진학 희망서 작성의 제일 하이라이트는 바로 2지망을 어디에 쓰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2지망은 인기 있는 학교는 이미 1지망에서 다 채워지기 때문에 인기가 약간 없지만 우리 집에서 그나마 가까운 그런 학교를 쓰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가장 가기 싫은 학교를 끝지망부터 이렇게 채워서 앞에서부터 채우고 뒤에서부터 채워서 중간에 만나는 게 가장 잘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최악의 방법은 그냥 가고 싶은 학교 순서대로 쓰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쓰는 게 이제 가장 이제 최악인 경우, 막 16지망, 17지망까지 예전에 밀렸던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요번에 1차와 2차 선호도 결과를 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뭐 공동학교는 안 쓰고 필수 학교만 쓰겠다 할 때 여기 필수 학교를 보시면은 인천남고와 인천만수고가 이제 1차에 비해서 2차 때 이렇게 많이 오버가 됐고요. 인천고는 굉장히 많이 1차 때 228명이 오버가 됐는데 2차 때는 약간 줄었죠. 그래서 얘네를 순서대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지망에 인천고, 2지망 인천남고, 3지망 인천만수고 이렇게 쓰면은 인천남고는 이미 1지망에서 40명이 초과가 됐기 때문에 2지망에 인천남고 쓰는 학생에게는 아예 기회조차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미끄러진다는 거죠. 끝에까지. 여학생도 마찬가지고 여학생도 1지망 논현고, 2지망 문일여고, 3지망 석정여고 이런 식으로 쓰면 논현고에서 되면은 참 다행이지만 논현고에서 지금 2차 선호도 결과 131명이 밀리거든요. 그럴 경우 2지망에 문일여고 써봤자 문일여고도 인기가 좋아서 이미 1지망에서 다 채워지기 때문에 기회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이제 끝에까지 계속 밀리게 된다는 거죠. 자, 학교군은 이제 밑에 선택 학교들이 여기 보시면 1, 2, 3, 4 학교군 내에만 선택 학교가 있다는 게 바로 이 학교들이 이제 1, 2, 3, 4 공동학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학교는 4군데, 여학교는 2군데가 이제 1, 2, 3, 4 공동학군인데 1, 2, 3, 4 공동학군 이 중에 한 군데에 이제 배정이 되면 다른 학군으로 이제 전학을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남동구에 사는데 연수구로 이제 이사를 가더라도 연수고나 인천여고로 전학을 못 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동구에 있다가 부평으로 이사를 갔더라도 부평고나 부광고에 갈 수 없어요. 만약 이 밑에 있는 선택학교, 요 공동학군에 해당하는 이 선택학교에 배정이 된다면 그래서 이 빨간 쪽에서 이 선택학교를 해서 이쪽 학교에 배정이 되면
이 학군에서는 어디로 이사를 가더라도 전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5학군이나 6학교군으로 이사를 갈 경우, 서구 쪽으로 이사를 갈 경우, 뭐, 대인고나 백석고나 이런 데는 이제 전학을 갈 수 있습니다. 자, 중점학교는 영지망은 예술중점, 미술중점학교인 이제 예일고만 있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이제 고등학교 입학한 후에 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뽑습니다. 중학교 때 원서에 영지망을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는 이제 내년 1년만 하면은 다 이제 예산 지원이 안 돼서 다 마감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립고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지원이 안 되더라도 그 학교 자체 예산으로 계속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대학 갈 때 학생부 종합전형을 갈 때 우리 딸아이가 인문 쪽으로 이제 대학을 가겠다면 아무래도 이러한 과를 이러한 교과 중점 학급이 있는 반으로 가면 이제 좋겠죠. 대신에 이러한 학급에 배정이 되면 고1, 고2, 고3 때 쭉 같은 학급 인원들로 이제 쭉 갑니다. 그것도 역시 참고하시고요. 과학 중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 중점 반에 배정이 되면 고3 때까지 쭉 이제 그 학급은 고정된 상태로 계속합니다. 여기 숫자 3이 있는 학교들만 이제 3학군 경우 남동고와 인천고, 인천남고만 쓸 수 있고요. 나머지 과학중점학교는 3학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예술중점은 이제 영지망을 쓸 수 있는 학교, 유일한 학교인데 학군과 상관없이 어느 학군이든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우선 배정은 이제 우선적으로 뭐 추첨하지 않고 우선권을 부여해서 가까운 학교에 이제 배정해주는 제도인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합격선이 이제 커트라인이거든요. 미적용으로 되어 있는 이 특례 입학자나 교육지원 대상자, 체육특기자는 합격선 커트라인과 상관없이 공부를 잘 못해도 무조건 합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이제 교육지원 대상자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그 저소득층 자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국가유공자나 그러한 자녀들 그런 거에 해당되고요. 교육청에서 이제 보훈처에서 공문을 통해서 내려보내는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시려면 주민센터에 가서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떼어달라고 했을 때 뗄 수 있으면 이제 해당되는 거고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못 떼어준다고 하면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보훈처에 전화해서 직접 알아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 체육특기자도 역시 커트라인과 상관없이 무조건 합격이 되고요. 요 세 친구들은 이제 한 개 학교만 쓰면 교육지원 대상자는 3지망까지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제 배정이 되고요. 지체장애인 지금 심사 신청서 이제 곧 제출할 때가 됐는데요. 여기 심사에 통과가 돼서 승인이 떨어지면 한 개 학교만 써서 근거리 통학학교에 이제 배정이 됩니다. 대신에 이 몸이 불편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인기 있는 먼 거리 학교에 지원하는 건 안 되고요. 집에서 가까운 학교만 한 개 학교만 선택을 하시면 그쪽 학교에 1지망을 우선적으로 배정이 됩니다. 소년소녀 가정의 학생이 이렇게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 건 다 커트라인이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96%면 96% 안에 들어야만 지체장애인 학생도 배정이 되지, 만약에 97%면은 일반고에 이제 불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년소녀 가정의 학생도 역시 적용이 되고 한 개 학교만 쓰고요. 심한 장애 부모님이 계시거나 형제 자매 중에 장애가 있는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에도 한 개 학교만 쓰면 그 학교에 우선적으로 이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는 아마 각 학교별로 나중에 뭐 빠른 학교는 이미 가정통신문으로 나간 학교도 있고요. 11월 중에 이제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 가정통신문으로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쌍둥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지망부터 끝지망까지 순서가 똑같이 써야지만 적용이 되고요. 남녀 쌍둥이인 경우에는 이제 1지망부터 앞순위에 이제 공학을 순서대로 똑같이 쓰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특수지 일반고는 이제 섬지역에 있는 학교인데요. 특별전형은 2개 학교만 특별전형을 쓸 수 있어요. 강화고와 강화여고고요.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기숙사를 운영하고, 인천 시내에 있는 학생이 강화고나 강화여고에 기숙사 쓰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뭐 이런 학생이 있더라도 인천 시내에서는 석차 백분율 20% 이내인 학생만 지원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강화고나 강화여고 추가 모집은 강화에 사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가 있고요. 일반 전형은 이제 그 외에 강화고와 강화여고 외에 섬지역에 있는 학교가 일반 전형만 쓸 수 있고요. 특별 전형은 쓸 수 없습니다. 역시 강화고 강화여고와 마찬가지로 성적순으로 선발하고요. 특수지 일반고 뭐 영종고냐 공항고냐 중상고냐 뭐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서 역시 한 군데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격할 경우에는 1월 달에 특성화고 후기 특목고 특수지 추가 모집 학교 중에 셋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서 한 군데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기 특목고. 자, 국제고나 외고는 이제 영어 성적만 보고요. 절대평가 ABCD로 보고 출결 감점제가 있고요. 영어 성적이 2, 3학년 때 전부 다 올 A일 경우에는 최근 학기인 3학년 2학기 국어 성적도 전부 다 A면 3학년 2학기 사회 성적 또 다 동점이면 또 3학년 1학기, 그 다음 2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이런 식으로 최근 학기 국어 성적, 사회 성적을 보기 때문에 이 국제고나 외고에 가는 학생은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나 사회계열 이쪽 성적도 신경을 써야겠죠. 자사고는 이제 인천에는 포스코고와 하늘고가 있는데요. 국영수 과학 사회를 보고요. 2, 3학년 성적을 전부 다 보고요. 사회는 이제 도덕, 사회, 역사 중에 더 점수 제일 좋은 걸로 입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 3학년 전체 학기 중에 한 과목은 성취도를 한 단계 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학이 2학년 2학기 때 B면 A로, C면 B로 이렇게 한 단계를 업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신 성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신 성적은 300점 만점이고요. 성적 240, 그 다음 성적 외에 60점입니다. 성적은 이 기본 점수가 40점이고요. 1, 2학년 성적이 40% 반영돼서 80점. 3학년 성적이 60%. 그래서 3학년 때가 60% 반영되기 때문에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교과는 이제 출결, 행발, 봉사, 자율, 동아리, 진로가 들어가고요. 자세하게 보시면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학년 성적 40%, 3학년 60%고요. 동점, 올 A. 두 학생 모두 올 A일 경우에는 뭐 1, 2학년 전체 전 과목 총점으로 이제 더 높은 자가 1위가 되고요. 3학년 성적이 올 A다 1, 2학기 그러면은 3학년 1, 2학기 전 과목의 총점이 우선 그 더 높은 학생이 1위가 됩니다. 성취평가제는 이제 A를 받으면 5점으로 이제 점수로 바뀌고요. B는 4, C는 3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학생인데 올 100이지만 한 과목이 이렇게 89점인 학생과 올 90점인 경우에는 이 B 학생이 전교 1위가 되고 A 학생이 전교 2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90점이든 100점이든 전부 다 A이기 때문에 5점으로 환산되고 89점은 4점으로 환산되기 때문입니다. 비교효과는 출결은 미인정 결석에 대해서만 감점이 있고요. 미인정 조퇴나 지각 결과는 3번이 쌓이면 그게 이제 미인정 결석 1일로 환산이
컴퓨터가 알아서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질병 결석이나 기타 결석, 인정 결석은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 발달은 학년별로 2점에 가산점 1점. 그래서 뭐 봉사상이 아니라 모범상이나 효행상 같은 게 받으면은 그 해당 학년 가산점 1점이 추가되고요. 봉사활동은 이제 봉사상을 받으면 1점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 진로는 기본 점수 2점에 자율에서 뭐 1점이면 그 다음 자율에서 1점, 동아리에서 1점, 진로에서 1점 다 받으면 이제 그 학년에 총 3점을 받을 수 있고요. 자율하고 뭐 진로만 받으면 2점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올해는 이제 뭐 봉사 시간과 상관없이 전부 다 4점 만점이 부여가 됩니다. 자, 원서 접수 일정은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요. 과학고는 이미 이제 진행되고 있고 예고 마이스터고도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중지원. 그 다음에 11월에 이제 내신 석차가 몇 %인지 11월 23일 날짜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바로 특성하고 특별전형 원서를 쓰게 됩니다. 원서를 전송하게 됩니다. 미리 작성 후에. 그리고 12월에 이제 일반고, 평준화 일반고와 후기 특목고, 특수지가 이제 원서를 쓰게 되고요. 자, 모든 학교에 이제 불합격하더라도 이제 1월 중순에 1월 15일, 16일 사이에 이제 각 학교별로 미달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추가 모집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럼 1월 19일에는 이제 일반고 배정 고교가 발표되고 1월 22일에는 이제 예비 소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계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는 이제 1월 8일 날 일반고 합격 발표 때 이때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18,049등까지 합격이고 18,050등부터 이제 불합격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자, 이상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발표한 2028 중2 학생에 해당되는 2028 대입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중3인 학생들이 재수를 할 경우 이 2028 대입 제도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고 있어야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내신 5등급제가 된다는 사실과 수능 과목이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지금 시안 임시적으로 이제 내놓은 안이고요. 최종안은 이제 11월 20일 날 대국민 공청회가 끝나면 올해 말에 이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원칙상은 이제 4년 예고제이기 때문에 내년 2월 전에는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뭐 올해 말에 발표한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예전에 제가 이제 그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강의 자료를 만들 때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고2, 고3은 절대평가 한다고 했었는데 완전히 뒤집혔죠. 그래서 3년 내내 상대평가 5등급제로 이제 한다고 하죠. 예체능은 제외되고요. 절대평가도 뭐 같이 병기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90점 이상은 A, 80점 이상은 B. 대학에서 그걸 보고 선발하진 않거든요. 이 등급을 보고 선발하기 때문에 같이 쓰더라도 이 절대평가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등급제다 보니까 이게 왼쪽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그리고 중3 학생이 고등학교 갔을 때에도 이 9등급제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재수를 하게 되면 2등급이었던 학생들도 다 이제 1등급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3등급에서 4.6등급까지가 2등급으로 되고 4.7에서 6.3은 3등급, 그 다음 4등급, 5등급 이렇게 누적으로 10%, 34%, 66% 이렇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신이 변별력이 없다는 거죠. 예전에는 4%가 최상위, 7% 상위 이랬는데 이제는 둘 다 뭉뚱그려서 10%다 보니까 변별력이 없어서 아마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하더라도 대학별로 면접이나 논술 그러한 것들을 좀 더 강화시키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인서울 가는 학생들은 다 아마 1등급일 거예요. 그래서 변별력이 없어서 추가 면접이나 논술을 볼 것 같습니다. 5등급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특목고의 불리함이 다소 이제 감소가 됐죠. 예전에는 4%, 특목고에서 4% 안에 드는 건 진짜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데 이제 10%로 되다 보니까 조금 예전보다는 느슨해져서, 그래서 요번에 2차 선호도 때도 그러한 영향 때문인지 특목고가 미달인 학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년에 이제 중2들이 이제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내신이 이렇게 상대평가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자기가 물리과를 가는데 지구과학하고 생물을 선택을 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그쪽을 보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1등급에 배정되는 인원이 많겠죠. 그래서 심지어 물리과를 가는데도 물리를 고등학교 때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이 이제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지금과 똑같이 이러한 이제 내신 교과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원래 절대평가로 하면 전혀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도 지금 서울대 고대가 이제 지금 올해 고3부터 서울대는 이미 했고, 올해 고3은 이제 고려대도 이제 정시인데 수능만 보는 게 아니라 교과 내신까지 보죠. 그리고 2026학년도부터는 이제 연세대도 본다고 하니까 스카이가 그렇게 하면 이제 다른 대학도 하나씩 다 이제 따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2부터는 수능하고 내신하고 둘 다 잘해야 돼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힘든 그런 수험 생활을 3년 내내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또 지금 현재 중3 학생들이 또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재수를 하게 될 경우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일단 과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장 오른편이 이제 2028 수능 과목이거든요. 이제 선택이 없어졌어요. 모든 과목이 선택 없이 다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다 똑같은 과목을 보게 되는데요. 국어는 지금 예전에는 이제 화작이냐 언매냐 둘 중에 하나 선택했었는데 매체는 제외됐지만 나머지가 다 공통 범위예요. 그래서 이과 성향인 학생들이 이제 국어 점수 따기가 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예전에는 수원 수투에 확통을 볼 거냐, 미적을 할 거냐, 기하를 할 거냐. 그래서 인문계열 학생들은 이제 확통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과 공대 쪽으로 간다 하면은 미적이나 기하 중에 보통 미적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둘 중에 하나만 보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2028 대입부터는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는, 이게 대수가 뭐 쉽게 얘기해서 수1이고요. 미적분이 수2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적분 1이. 확통은 예전에 이제 문과생들이 보던 과목이죠. 이과든 문과든 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추가 검토안으로 심화 수학이라는 걸 만들 거래요. 그래서 제2외국어 보는 시간에 뭐 누구는 뭐 스페인어를 보고 누구는 뭐 독일어를, 일본어를 볼 때 그 시간에 심화 수학을 같은 시간대에 본대요. 그래서 절대평가로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채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대학 측에서는 요구하겠죠. 미적분 2나 기하를 안 본 학생들 대학에 입학시켰을 때 과연 공부가 가능할지. 그래서 제 예상이지만 인서울 공대나 이공계 쪽은 이 심화 수학을 필수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확통도 공부해야 되죠. 만약에 내가 뭐 공대나 이공계통을 간다면 중2부터는 확통도 공부해야 되죠. 미적분 2도 공부해야 되죠.
기하도 공부해야죠. 다 공부해야 돼요.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3 학생이 재수를 할 경우 진짜 힘들다는 거죠. 그냥 한 번에 붙을 생각으로 미적만 팔려고 했는데 만약에 재수를 할 경우에는 기하도 봐야 되고 확통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학생들 부담이 오히려 더 커졌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국어도 늘었죠. 수학도 뭐 문과는 상관없겠지만 문과는 똑같지만 이과는 더 확통, 미적분, 투, 기하까지 다 해야 되죠. 훨씬 더 부담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영어나 이제 한국사는 뭐 기존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가장 큰 변화죠, 지금. 지금 인문계열은 사탐에서 2과목을 보고 자연계열은 보통 이 과학 쪽에서 2과목을 봤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아예 안 봐요. 아예 안 보고 그냥 고1 때 배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본다는 거죠. 진짜 문이과가 없어진 거예요. 이 수능 제도가. 물론 심화수학 때문에 이제 이과 성향인 아이들은 이게 필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구분은 되지만 어쨌거나 고1 때 배우는 거를 2년 후인 고3 말에 수능에서 본다는 게 참 이해가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신 때 이거를 뭐 문과 쪽, 이과 쪽으로 공부하더라도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갑자기 공부하면 또 이제 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과포자나 사포자가 이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중3부터. 왜냐하면 재수할 경우에는 중3 학생이 재수할 경우 이과 성향인 학생도 통합사회를 봐야 되거든요. 문과 성향인 중3 학생은 이제 더 심하죠. 재수할 경우 통합과학을 또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1 때 과포자나 사포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이과 성향인 학생은 인서울 공대나 이공계 쪽으로 가는 학생은 확통, 미적분, 투, 기하까지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지금 중3 학생들한테 너무 불리한 지금 시스템이 되어버려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다운로드를 이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익스플로러에서는 오류가 생겨서 잘 다운이 안 된다고 하니까요. 크롬 창에 요 사이트 주소를 복사하시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하단에도 제가 이 링크 주소를 복사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